예, 안녕하세요. 백업 부동산 스토리 미네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요, 단독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게 유리할까? 또는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게 유리할까? 그래서 이제 단독이냐, 또는 공동이냐? 자, 요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최근에 더욱더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때 이제 취득록세를 내죠. 취득록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택을 취득해서 이제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합니다. 즉, 종부세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주택은 한번 팔아야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양도세라는 게 또 이제 세금적인 게 이제 부담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취등록, 그러니까 등록했을 때 주택을 취득했을 때 단독이냐 공동이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요번에 이제 세제 개편이 되면서요. 자, 이 보유세 점차적으로 예, 굉장히 가격이 이제 그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종부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산세와 다르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부유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부유세. 그래서 종부세는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세금이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납부를 하겠지만 납세 의무가 있겠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진 사람만이 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종부세가 강화됐다. 자, 그랬을 때 누구나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종부세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좀 걱정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종부세가 이 단독이냐 공동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세부담이 가중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단독이냐 공동이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개인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뉴스를 하나 살펴보면서 단독이 유리한지 공동이 유리한지 한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세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매매를 했을 때 이 취득가액보다 가격이 상승했을 때 우리가 내는 게 바로 양도세예요. 근데 우리가 주택을 취득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했죠. 하락하거나 또는 가격이 취득한 가격보다 뭐 동일하다. 자, 그랬을 때는 양도세라는 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단독이냐 공동이냐 우리가 따져봤을 때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살펴본다 그러면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가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단독이냐 공동이냐 여러분들께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자의 처한 상황에 맞춰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단독이냐 공동이냐를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뉴스를 하나 살펴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구글에서 부동산 종부세 치게 되면 현행 종합부동산세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 방식이 이제 개선된다. 라고 이제 어제 뉴스가 또 나왔고요. 자, 종부세가 최대 6% 10억 집 이 주체 보유 때 568만 원에서 1,487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종부세 줄이려고 단독 명의로 바꿔볼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종부세가, 예, 이제 종부세는 누구나 내는 건 아니고 조건이 맞는 사람이 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 단독명이냐 공동명이냐 이거에 따라서 종부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 이 종부세를 내야 되는 주택가에게 이제 해당하는 물건을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단독으로 했다가 공동으로 예, 또 이제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공동으로 했다가 또 단독으로 또 수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유리한지 기본적으로는 좀 알고서 이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단독이 유리하다고 하니까 공동명의로 했다가 단독으로 바꾸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단독이 유리한 사람도 있고요. 공동이 유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유세라는 거는 그 뭔가 양도세를 좀 다르게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뭔가 차익이라는 게 생겼지만 이 보유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차익이 발생이 되든 또는 차익이 발생이 안 되고 하락을 하든 세금이라는 거는 그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지금 그 또 뭐 뉴스를 보게 되면 부동산 증세, 세금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은 세금으로 죽겠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 믿고 공동명의로 했더니 세금 폭탄, 종부세의 배신,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종부세는 뭐라고요? 부유세. 그러면서 이거는 누구나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고민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 뉴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고령자 장기 보유 혜택 공동명의는 재해가 됐다. 자, 이 뉴스만 보게 되면 일단 공동명의가 좀 불리해 보이고요. 단독 명의가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일단 보유도 중요하지만 양도했을 때 만약에 차익이 크게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 공동 명의냐 단독 명의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또 그 납부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세율 오르며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자,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서 이제 지속적으로 재산세나 그 종부세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데요. 일단은 이제 주택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주택자 60대 김모 씨는 서울 강남구의 25억 원대 아파트에서 15년 가까이 살았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1주택자고요. 60대입니다. 60대. 자, 그랬을 때 2010년도 아파트 지분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했다. 근데 이제 아내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일부 증여. 그래서 이제 지분을 절반 증여한 거잖아요. 절반. 그러면 부부 공동명의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걸 후회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공동명의보다는 단독명의가 유리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공동명의보다 단독이 유리해졌을까? 일단은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율을 살펴보게 되면 단독 명의와 달리 공동주택에서는 그 고령자 60세 이상 60세 고령자고요. 장기 보유 그래서 5년 이상에 대한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60세 이하 그러니까 60세 이하다. 자, 그랬을 때에는 이 고령자 어차피 혜택 못 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뉴스만 보고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가 굉장히 불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조건이라는 걸 잘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자에 대한 그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서다. 자, 그런데 이제 60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종부세 혜택을 받아야겠다. 자, 그러면 단독으로 그 명의를 취득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60세 이상이면서 종부세 대상이 됐다. 이제 내가 취득하는 주택이. 자, 그랬을 때에는 일단 공동 명의보다는 이 고령자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단독 명의로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 예, 그랬을 때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고령자 혜택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기 보유 장기 보유자나 이제 고령자는 최대 80%까지 이 세제 혜택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박탈이 되거든요. 60세 이상인데 만약에 이제 내가 공동 명의로 했다. 그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단독 명의. 자, 그리고 이제 그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부부 공동명의라면 못 받는다라는 거. 자, 그걸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는 주택을 또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자, 처분을 할 때에는 일단 그 단독 명의보다는 부부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이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이 이 과표가 절반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이 세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또 따졌을 때는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하겠죠. 근데 오늘은 일단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굉장히 지금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도 깊고 딜레마에 빠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1주택자 종부세율 그 세율을 보게 되면 지금 현행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뭐 0.5지만 내년부터는 0.6%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고 세율 이제 94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현행 2.7%지만 내년 3.2%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요 과표 안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6억에서 12억 원 같은 경우에는 현행 1%지만 1.3%로 12억에서 50억 구간은 현행 1.4%에서 지금 1.8%로 세 부담이 증가가 된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단독 명의로 1주택자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부부 공동명의라 그러면 1인당 6억 원씩, 그래서 이제 12억 원을 빼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12억 원까지, 자, 까지는 부부 공동명의라 그러면 종부세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자, 9억 원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 자, 그게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단독명의 1주택자는 고령자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70%지만 내년에는 80%로 높아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비싼 아파트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서민 아파트도 있고요. 못 사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많지만 대한민국에는 고가주택 정말 비싼 아파트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소득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많고 잘 사는 사람 되게 많은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압구정동 그 뭐 현대 아파트라든가 뭐 한양 아파트만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압구정동 현대, 그러니까 압구정동 한양 2차 아파트. 그래서 160제곱미터 아파트 그 때는 40억 원 호가에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여기 대림 아크로빌, 그래서 281제곱미터 51억입니다. 51억.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 4차 아파트 140제곱미터 40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압구정 5차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8억 5천만 원, 113제곱미터가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압구정동 6차, 7차 현대 아파트는 150제곱미터가 이제 호가로 36억이 넘어가는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압구정동, 평창동, 용산, 뭐 예를 들어서 이 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이런 데 가보시면 종부세에 해당하는 주택들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단독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냐,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냐, 이거 보유하고 보유세하고 양도세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공시가격이에요. 예, 30억 원이라면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종부세는 올해 851만 원에서 내년 1197만 원으로 40%가 올라갑니다. 자, 반면 단독명의면서 고령자 60세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게 되면 종부세가 올해 530만 원에서 내년에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이 오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가 확대되면서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주택 소유자의 박탈감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차이를 한번 보니까 자, 공시가격 12억 원이다. 단독 명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에 123만 원 정도 이제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 장기 보유 그러니까 그 고령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4만 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자, 부부 공동명의다. 그러면 12억 원까지는 자, 여러분들 뭐라고요? 자, 6억 원씩 각각 공제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공시가격이 12억 원 되는 그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렇게 전국에서 이제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 종부세가 강화된다.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이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걱정 사항 없는 사람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억 원 공시가격 단독 명의는 올해보다 조금 더 늘어난 내년 311만 원. 그다음에 공동 명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2억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올해 63만 원에서 내년 101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고령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올해 67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20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그 단독 명의다. 그러면 614만 원에서 843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공동명의도 마찬가지로 216만 원에서 327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령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 사람은 184만 원에서 내년에 오히려 168만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30억 원이 넘어가는 공시가격이다. 단독 명의 지금 현재 1,766만 원에서 내년 2,319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부부 공동명의다. 851만 원에서 1,197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 고령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사람은 자, 530만 원에서 463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자, 여러분들께서 60세 이상이면 그리고 이제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 그랬을 때 일단 단독명의가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또 못 받게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취득하는 그 주택의 공시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공동주택인지 유리한지,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단독명의가 유리한지, 자,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가정, 가계 생활에 맞게끔 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고, 취득할 때 또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주택을 한번 팔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매매를 했을 때 일단은 그 1가구 1주택자라도 9억 원 이하까지는 뭐 양도세가 가능하지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양도세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 생각을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고심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건 다른 사람이 누가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의사결정을 하게끔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시고 일단 앞으로 이 세금에 관한 부분도 이제 그 어느 입지가 좋냐,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 뭐 이런 걸 고민하기 이전에 일단은 이 종부세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 잘 상기시킨 다음에 계획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일단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죠. 자, 6억 원까지는 10년간 이 배우자에게 그 무상으로 이제 증여가 가능하지만 일단 종부세 대상인 주택인데 이 그 부부 공동명의로 했던 걸 단독명의로 하고 싶다. 근데 그 초과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6억 원이 초과되는 부분. 그 금액에 대해서 일단 증여세라는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 증여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상증여세가 굉장히 그 누진세율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공동에서 단독으로 넘기기도 쉽지만은 않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종부세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그 다음에 별 해당 사항 없는데 그 내용 잘 모르고요. 단독으로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라고 이제 뉴스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공동 명의로 했다가 단독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단독으로 했다가 공동으로 또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모든 의사결정, 인생을 살아가면서 합리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게끔 저기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